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이 탐험된 오늘날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는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른 신비로움의 대상이며 옷을 입은 외부인은 모두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부족 중 하나인 마시코 피로입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왜 수세대 동안 옷을 입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마존에서 마시코 피로 부족의 일상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페루 정부는 왜 이 외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마존 깊은 곳에는 문화적 인내를 보여주는 깊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천연 고무로 만든 공을 사용하여 전통 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아라와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고무를 탐내던 이들에 의해 고립되기 이전의 역사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들이 바로 마시코 피로 부족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생계를 위한 매일의 투쟁을 초월하는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일된 헤어스타일은 깊은 집단적 결속력을 반영하며 얼굴에 칠한 그림은 사회적 지위나 영적 의식 혹은 전투 태세를 나타냅니다. 이들의 신체적 특징의 모든 측면은 가혹한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남성들은 본질적으로 정글의 마라톤 선수로 당뇨병이나 비만 심장병 같은 현대의 질병이 전혀 없으며 놀라운 근지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0대의 사냥꾼은 완벽한 시력을 유지하고 몇 미터 밖에서 움직이는 뱀을 감지할 만큼 예리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냥 방식은 원초적인 힘과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많은 정글 거주자들과 달리 이들은 독소나 독약 사용을 거부합니다. 대신 이들은 길이가 2미터가 넘는 촌타 검은 야자나무로 만든 거대한 장궁에 의존합니다. 활 시위를 당기려면 엄청난 육체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 활과 교체 가능한 촉을 가진 대나무 화살을 함께 사용합니다. 넓은 촉은 큰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며 미늘 모양의 촉은 낚시에 선호됩니다. 정글은 이들의 유목 생활과 독특한 생존 전술을 결정합니다. 자원을 찾고 위협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한 무리는 최정예 군 특수부대원조차 1km도 이동하기 힘든 울창한 초목을 뚫고 하루에 최대 30km까지 횡단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없이 이 빽빽한 덤불을 통과하기 위해 남성들은 연구자들이 인근 벌목 캠프에서 주웠을 것으로 추정하는 합성끈을 사용하여 생식기를 몸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또 다른 기발한 적응은 불을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동물 이빨로 장식된 작은 펜던트를 착용하여 휴대용 용기로 사용합니다. 그 안에는 이끼로 싼 타고 남은 불씨를 넣어 다니는데 이는 습도가 거의 완벽하게 높은 환경에서 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들의 식단은 거의 육식에 가깝습니다. 열대우림은 풍부한 식물과 과일을 생산하지만 박쥐나 원숭이 새와 같은 동물들이 이러한 자원을 거의 즉시 소비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족은 작은 포유류나 원숭이 거북이를 사냥하고 거북이 알을 채집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페루 동부에 위치한 마드레데 디오스라는 광대하고 외딴 성역에서 벌어집니다. 페루 정부는 이 땅의 80만 헥타르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휴대폰 서비스나 포장도로 현대 법률이 전혀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토는 32,800평방마일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보다 더 넓습니다. 공식 인구 조사 문서에 따르면 이 뚫을 수 없는 숲의 인구 밀도는 절대 0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숲의 지붕 아래에는 약 600명에서 800명의 마시코피로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길을 잃거나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대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머물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접촉 사회입니다. 이 부족 여성들이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문화적인 선택이 아니라 순수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마존의 습도는 거의 완전한 포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모든 직물은 즉시 위험한 기생충과 곰팡이를 번식시킵니다. 따라서 옷은 보호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마시코피로 여성들은 아나토 나무 씨앗에서 아치오테 가루를 추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을 짙은 붉은빛이 도는 주황색으로 물들이지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방어에 있습니다. 이 가루에는 강렬한 열대의 자외선을 차단하여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천연 색소인 빅신이 풍부합니다. 또한 이것은 강력한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정글의 파리와 모기들에 맞서 이 코팅은 필수적인 전신 갑옷을 제공합니다. 이 여성들은 또한 엄청난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조개를 채집하고 모래 강둑을 따라 거북이 알을 찾아냅니다. 이들은 수백 가지의 약용식물을 완벽하게 다룹니다. 출산은 야생 깊은 곳에서 어떤 도움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오로지 주변의 숲과 물려받은 조상의 전문 지식에만 의존합니다. 사실 마시코 피로 부족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원래 큰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무역을 하던 정착 농업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단 한 단어입니다. 고무입니다. 1800년대 후반 유럽과 북미의 산업혁명은 천연 고무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아마존은 고무 추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산업보다 더 어두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민간 탐험대와 고무 회사들은 열대우림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는 페루의 고무 사업가인 카를로스 피츠카랄드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주요 강 유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운송 경로를 발견하여 고무를 대서양 항구로 운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마시코 피로 부족의 조상을 포함한 수천 명의 원주민들의 강제 노동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피츠카랄드는 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이 신성한 잉카 인물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며 심리 조작을 사용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코레리아스라는 폭력적인 포호에게 직면했습니다. 1894년 마누 강을 따라 위치한 플라야 마시코라는 곳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족과 고무 노동자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 후 피츠카랄드의 부하들은 대규모 습격을 조직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그 후 강은 시체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시코 피로 부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농작물, 영구적인 구조물들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글에서 가장 험준한 곳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적 규칙을 세웠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립은 낙후성이 아닙니다. 무지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의 경험에 기반한 생존 전략이며 외부인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130년간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2011년 연구자들과 정부 그리고 언론인들이 고립된 부족과의 접촉에 대한 그들의 모든 가정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치코 플로레스였습니다. 그는 마시코 피로 영토 가장자리 근처에 살던 원주민 마시겐 가족 남성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그들의 숲 경계에 선물을 두고 왔습니다. 마시칼, 냄비와 프라이팬, 바나나. 그는 자신이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친구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수년 동안 부족으로부터 유물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정밀한 작업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모양의 앞니를 가진 작은 설치류인 아구티의 이빨로 만든 화살 연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유대감의 증거로 연구자들에게 이 유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니콜라스 플로레스는 목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촌타 화살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외부 세계의 본능적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야만성, 위험. 그러나 고립된 지역 사회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일어난 일에서 즉각적으로 다른 점을 인식했습니다. 마시코 피로 부족에게 경계선에 남겨진 선물은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 자체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계 가장자리에 무언가를 남길 때 당신은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음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나는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니콜라스가 물리적으로 그 선을 넘었을 때 그는 우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협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체 생존 전략의 기반이 되는 단 하나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방식의 공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어적인 경계를 집행하는 것이었고 이 경계야말로 그들이 한 세기가 넘도록 생존하도록 도운 바로 그 경계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타당하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마시코 피로 부족은 현대 세계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역사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당신을 3일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평범한 감기조차도
그들의 공동체를 휩쓸고 몇 주 안에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홍역, 다금, 심지어 감기 바이러스의 일부 변종들까지도 말입니다. 이것들은 이전에 이러한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는 800명의 집단에게는 잠재적인 멸종 수준의 사건입니다. 의도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생물학적 재앙입니다. 외부인을 향한 그들의 공격성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면역 반응입니다. 거리는 그들이 볼 수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는 질병에 대항하는 그들의 유일한 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루 정부가 엄격한 접촉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외부인을 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을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니콜라스 플로레스의 이야기가 선의의 접촉이 낳은 비극을 보여준다면 오늘날 마시코 피로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더 의도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마시코 피로 부족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귀중한 원목을 찾아 보호구역을 점점 더 침범하고 있는 주황색 작업복 차림의 벌목꾼들입니다. 마호가니와 삼나무 같은 나무들은 국제시장에서 수천 달러에 팔릴 수 있습니다. 마시코 피로 부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들입니다. 아마존 숲 지붕 위로 60m 가까이 솟아있는 세이바 나무 중 일부는 500년 이상 되었으며 마시코 피로 부족에게는 영적 세계로 가는 사다리로 여겨집니다. 벌목꾼들이 세이바 나무를 베어낼 때 그들은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이 신성한 건축물로 여기는 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은 실질적인 측면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무거운 벌목 기계가 숲으로 들어오면 그 소음은 수 킬로미터 밖까지 퍼집니다. 동물들은 도망칩니다. 마시코, 피로 부족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사냥감 동물들의 이동 패턴이 방해를 받습니다. 수세대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던 사냥터는 텅 비게 됩니다. 식량원이 사라지면 그들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며 이는 폭력적인 충돌과 질병 노출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2024년 8월 말 마시코피로 전사들과 벌목 노동자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부족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토와 합법적으로 겹치는 산업 벌목권이 낳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카날레스 타와 마누 같은 회사들은 마시코피로 부족의 사냥터 바로 안쪽에 벌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은 종이 위에만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법 집행은 기껏해야 일관성이 없고 최악의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목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닙니다. 페루와 브라질의 국경지대는 점점 더 마약 밀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원시림의 불법 활주로가 건설됩니다. 코카 농장이 오래된 숲을 대체합니다. 무장 단체들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이들 단체는 원주민의 권리나 보호구역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환경 파괴를 가져오며 마시코피로 부족을 보호해야 할 법적 경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환경감시단체와 마드레데 디오스 원주민 공동체, 연맹 같은 원주민 권리 단체들은 이러한 침입을 기록하고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위험한 지역 중 하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종종 자원이나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시코 피로 부족에 관한 대화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숲속에 존재하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환경 보존 도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200만 에이커의 보호구역은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토 대부분을 포함하는 마누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체의 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1000종이 넘는 새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일 공원 내 지구상의 모든 조류종의 약 10%가 서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백 종의 포유류와 수만 종의 식물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누 공원 단 한 곳에만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약 10%가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숲의 1평방마일 안에서 제규어와 6피트가 넘는 큰 수달, 그리고 검은 카이만 나무늘보 부채머리 수리를 비롯해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곤충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경관 중 하나는 마코 앵무새가 자주 찾는 진흙 절벽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 마리의 화려한 색을 띤 마코 앵무새들이 강둑을 따라 노출된 진흙 절벽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씨앗과 과일에서 발견되는 천연 독소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진흙을 먹습니다.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색깔과 소리의 향연으로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이바 나무들이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높이가 60m에 가깝고 500년 이상 되었습니다. 밑동이 대부분의 거실보다 넓습니다. 이 나무들은 고무붐과 대학살, 그리고 아직도 그 숲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포함하여 이 숲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본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목격자입니다. 마스위코 피로 부족이 자신들의 영토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결정은 의도치 않게 이 모든 것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방어적인 경계는 생태학적인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보호하는 숲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10%를 품고 있는 바로 그 숲입니다. 얼굴도 없고 주황색 작업복도 입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마시코 피로 부족의 생존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아마존의 계절적 리듬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한 생활 주기는 계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건기에는 강하류로 이동하여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인 거북이가 알을 낳는 모래 강둑으로 갑니다. 우기에는 내륙 깊숙한 곳으로 물러나 사냥을 합니다. 이러한 리듬은 그들이 수세대 동안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기는 일찍 시작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수온을 제공했던 상류의 가을들은 예상보다 일찍 마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시코 피로 부족은 전통적인 패턴보다 일찍 하류로 이동해야 하며 평소보다 정착지 및 벌목 캠프와 더 가까운 지역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의 완충지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적 침입은 외부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기후변화는 그들을 내부에서 밀어냅니다. 부족을 관찰하는 연구자들은 이것을 서서히 진행되는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시코 피로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연민입니다. 약과 편리함,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현대 세계로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현대 세계가 그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살과 전염병, 그리고 그들 영토의 파괴와 자원의 착취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결정에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습니다. 비지도 없으며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대한 불안감도 없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채우는 모든 행동에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식량을 찾고 가족을 보호하며 부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숲을 통과하고 무사히 밤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접촉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실과 단절된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며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세계를 목격하고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8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유일한 윤리적 반응은 그들이 선택할 권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마시코 피로 부족의 미래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 설정한 경계선을 존중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토에서 산업 벌목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 벌목과 마약 밀매에 대해 강력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정부나 국기 혹은 유엔의 의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인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이곳은 우리의 세계이며 당신들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할 권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드레데디오스 숲 어딘가에서는 티나무 새와 똑같은 휘파람 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냥꾼은 외부인이라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덤불을 뚫고 무언가를 조용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명의 사람들은 정확히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성숙함과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마시코 피로 부족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도 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문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깊은 이야기들을 더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